전전긍긍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표. 전 이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외 로케를 우리가 이 장소가 어딘지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 예, 뒤에 모르지. 아니 뒤에 바다가 보이고 설마 여기를 동해나 서해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바로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입니다. 예, 대평리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기 한라산이 지금 낮게 구름이 깔려져 있어서 정상이 조금 보이지 않으나 한라산이 그러니까 요건 지금 시청자들은 안 보이는 거야. 우리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 정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건 뭐죠? 산 같은 거? 저거는? 군산오름이라고 해서 네. 목이 메이네. 오름이에요, 오름. 저 꼭대기 올라가 보셨어요? 설마 저 군산이 전라북도 군산은 아니죠? 아 진짜 그런 아재 개그 하지 말랬지 내가.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는 박수기정, 저 절벽 보이시죠? 저게 박수기정이라고 하는 절벽입니다. 박수기정은 박수 친다 할 때 그 박수인가요? 아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아재 개그 하지 말라니까. 박수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기정이라는 뜻은 제주도 말로 절벽이라는 뜻이죠.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절벽이라는 뜻이고 그와 관련된 뭐 설화들도 있고요. 근데 저 박수기정 꼭대기 올라가면 또 난드르라고 해요. 난드르라는 거 하는 거는 평평한 제주도 땅. 말로 평평한 넓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도 난드르라고 하는 거 맞죠? 용왕난드르 뭐 그런 저기. 그래서 저기 올레길에 9코스 가는 길인데 대평포구에서 올려다보면 박수기정이 보이지만 박수기정으로 올라가 보면 평평한 들판으로 멀리 바닷가가 보이는 아주 멋진 9코스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끝내주는 곳이에요. 근데 박수기정을 보면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그 바위에, 그렇죠. 절벽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들이 그 비행기를 숨겨놓기 위해서 경락고 형태로 파놓은 굴들이 있는. 당신이 그랬어? 아니요, 일제가. 일제가? 네. 그래서 우리 어떤 근현대사의 아픔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 대평리입니다. 네. 이 그 올레길을 한 바퀴 순례를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마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를 흠집어 파보면 시뻘건 선지피가 펑펑펑펑 흐를 만큼 역사가 아주 아픈 그 쓰라린 역사가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저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내용들. 저희가 이제 온 지 지금 사흘째인가요? 예, 사흘째인데 이 장소는 대중 숙박업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확보한 저희 와우팟의 스튜디오. 현장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다 녹이 슬어가지고 뒤쪽으로 그래서 녹 쓰는 거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저희가 무슨 저기 사우나를 가거나 아니면 대중 숙박업소에서 다른 분들과 섞이지 않고 요 안에서만 저희 갇혀 있어요.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식당도 못 가고 사람들 얼굴 구경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산속에다 데려다 놓고서 지금 이게. 그리고 어제 저희가 좀 돌아다니는데도 그 올레 쪽에서 사람들을 거의 만날 수 없는 장소를 좀 다녔기 때문에 올레 축제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23일간 올해는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고즈넉한 정말 산과 또 한 가지 보이는 바다만 보이는. 제 안경 제가 선글라스 끼고 건방 떠는 게 아니고요. 제 안경이 제가 눈 수술해가지고 의사의 권고로 변색 렌즈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야외이다 보니까 제 안경이 살짝 좀 건방지게 보일 수 있으나 절대로 제가 건방 뜨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그냥 사과를 여러 가지로 하는. 글쎄. 그리고 곧 이어서 비가 올지도 몰라요. 방 조그만 것까지. 그래서 저희는 햇빛이 굉장히 많이 띄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날이 흐려지네. 제주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갔다 온 사진을 잠깐 좀 소개를 몇 군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 모니터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 어디 갔지?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찾는 동안. 아니 그래서 그 제주도에 모처럼 왔는데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에서 보면 귤밭이에요. 주변이 다 귤밭이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아마 송악산, 그다음에 형제바위, 뭐 이런 게 지금 저 바닷가 쪽으로 보이는 그런 곳이고 멀리 바다 보이시죠? 이 제주도의 그 날이 아주 맑은 날이면 제주도 바닷물이 굉장히 하늘을 닮아서 파랍니다. 에메랄드 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흐린 날이면 물도 같이 흐려져요. 그래서 하늘의 색과 바다의 색이 일치하는 동네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물을 맑지도 않다고 그러는 날
예. 얘기 들어보면 흐린 날이에요. 네. 그 저희가 어제 둘이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는데 이게 지금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한 사람은 고개 숙이고 한 사람 딴 데 보고 있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처럼 찍혔어요. 이게 어디죠? 이 장소가? 아, 그게 예. 그 넘어가 그 저기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잃어버렸어. 그 저기 해안이거든요. 네. 이거 모래 해비죠. 해비치? 모슬포? 표선 이게 표선 바닷가예요. 근데 네. 표선 바닷가 중에서도 그 언덕배기 뒤쪽이라 이렇게 예. 나왔는데 네. 원래는 표선 그 해안이 네. 해안 길이가 굉장히 넓어요. 한 1.5km 정도 네. 굉장히 넓고 바닷가까지 가는 데가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하는데 들어온 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 전에 표선 바닷가 그 올레길 걸으면서도 봤을 때 네. 바닷가 그 모래가 굉장히 좋은 모래가 막 한 1km 이상 이렇게 바닷가까지. 그러니까 어제 난 사막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죠? 물이 쫙 빠졌다가 근데 굉장히 물이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예, 속도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간 장소는 이게 여기 되게 주황색으로 쫙 깔려 있는 게 아마 사진만 보면 이게 꽃인가 싶을 텐데 이게 꽃이 아니고 귤 껍데기, 귤 껍데기인데 거기가 원래는 목장인데요. 네. 아마 소 키우는 목장일 건데 예. 거기가 올레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목장으로는 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네. 뒤쪽은 바닷가잖아요. 네, 지금 네. 우리가 사진 찍은 거 뒤쪽이 바닷가고. 그러니까 한쪽은 철책이 필요 없는 거네. 네네네. 한쪽 바다 절벽이니까. 네. 바다 절벽이고요. 네.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예. 다 귤 껍데기를 막 말려요. 이게 말려서 이걸 진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로도 끓여 마시고 그래서 또 한약 약재로도 쓰는. 비싸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귤의 이런 그 귤 뭐라 그래요? 과육은 과육대로 따로 쓰고 네.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따로 써서 훨씬 더 고품질의 고가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그 사려니 숲길인데 이게 삼나무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이광현이 뭘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토를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제가 여기 와서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느낀 게 나무 박사더라고요. 논문만 안 썼지 지금 박사 과정을 다 수료를 한 상태에 있다고. 네. 논문만 못 썼습니다. 네네. 이 삼나무가 아니 제가 뭔 얘기면은 맨날 토를 달잖아. 근데 갑자기 나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딱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전문가인데? 네, 전문가가 느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무만 보면 설명하려고 그래. 계속. 숲에서 가니까. 예. 이 삼나무가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닌 게 아니고 섬나라 쪽에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의 70-80%가 삼나무예요. 일본의 나무의 수종에 한국이 한때는 그 소나무 수종만 한 54% 정도 소나무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본은 70-80%가 다 삼나무라서 그 봄날이 되면 삼나무 알러지 때문에 전 국민의 90%가 알러지에 중독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삼나무를 계속 그 속간해서 지금은 한 70% 정도로 떨어진 거. 그럼 봄에는 이 사려니 숲길이 별로 좀 그렇겠네, 그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사려니 숲길 정도의 삼나무 정도가 아니고 더군다나 사려니 숲길의 삼나무는 한 3-4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무 정도예요. 일본의 삼나무는 근데 이렇게 키가 큰가요? 일본의 삼나무는 이거의 몇 배 안아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일본의 삼나무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동네든 뒷산에 가서 있는 삼나무조차도 막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 사진은 우리 삼나무 숲길을 걷는 사진인데 굉장히 좀 운치 있게 나왔어요. 운치가 있게 사람들 하나도 없고 우리끼리만. 아니야, 원래 앞모습 찍은 것도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을 저희가 공개하게 좀 그래가서 뒷모습 일부러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많이 우리. 근데 어떤 사람은 뒷모습 봐도 누군지 금방 알 것 같아. 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 사진은 그 아까 귤 깔아놓은 거기 거기서 찍었는데 바닷가가 보이게 좀 하지 왜 귤을 보이게 만들어. 귤이 멋있어서. 근데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태양 속에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 와서 최근에 제주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이 11월인데 12월이 다 돼가는데도 4월 3일 사상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남다죠.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여전히 그 과거 청산의 일부로
발언은 많이 됐으나 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네. 최근에 11월 25일인가요? 네. 그때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네. 그나마 이제 다시 재심하는데 재심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군사 재판에 의해서 즉결 심판으로 처형된 사람이 2,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한 명 한 명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검사가 맘만 먹으면 일괄로 그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큰 변화인데 진짜 네. 우리나라는 이게 과거 청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걸리죠. 네. 4.3이 이러고 있는데 네. 그 뭐 세월호 아직도 이러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네. 참 그 제가 깝깝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80년대 그 학번이잖아요. 아니 90년대 아니었어? 80년대거든요. 87학번입니다. 예. 그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와 그 다른 역사를 알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5.18 광주항쟁 그 비디오, 그러게. 예, 독일의 뭐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택시 운전사에 나왔었던 네. 그 기자가 찍은 사진. 예. 광주에 그 예.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죠.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았지. 그 광주 비디오의 세례를 받고 또 그 80년대에 그 현경이 쓴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 4.3을 그 소설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이 하면 여잔데 이름이 왜 삼촌일까 하는데 제주도는 그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를 다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던 그 제주 4.3의 아픔, 네. 지금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제사도 다 한날 4월 3일 날 한날 그 제사도 같이 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국의 현대사가 이렇게 아픈 현대사가 있었다는 것을 서서히 알기 시작한 계기가 됐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청주 지역에는 박만순 씨라는 역사문화연대 예, 네. 역사문화연대 대표 박만순 대표가 지금 당시에 그 6.25 전쟁을 전후해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네. 대해서 파헤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예, 끈질기게. 여전히 하나도 예. 아직 그 확인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 그리고 명예회복되지 못한 이런 역사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이 땅의 곳곳이 다 4.3의 피로 그러니까 젖지 않은 곳이 없죠. 네. 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네. 4.3 하면 이제 그 뭐지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4.3은 이제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일종의 그 무장봉기인데 그 무장봉기가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47년도 3월 1일 날 그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총을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6명이 총에 맞고서 죽어요. 그때가 4.3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네네. 3월 1일절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3.1절 기념 행사를 해요. 예.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 4.3 항쟁이 일어났던 48년도를 이해를 하려면 47년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6살짜리 아이가 네. 경찰의 말발굽에 죽어요. 예. 거기에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발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6명이 총 맞아 죽는 거죠. 형사가 다 하죠. 죽어요. 근데 그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막 경찰을 쫓아왔던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24살의 아주머니, 아이 엄마, 뭐 15살 아이 이런 애들이 죽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간 그러니까 제주도청이 파업을 하거든요. 네. 민관이 함께 파업을 하면서 계속 저항을 하니까 더군다나 거기에서 예. 경찰들조차도 네. 당시에 경찰들이 그 사과를 하면서 경찰을 그만둬요. 네. 예. 근데 이제 미군이 개입을 해서 미군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 사이에 미군정 시대에서 그 경찰들이 그 사과를 하면서 그만두고 그 자리에 그 이제 육지에 있는 이거 주먹들, 주먹들이나 이런 경찰들이 오게 네. 되는 거죠. 서북 청년단, 뭐 제주 네. 그 뭐 지부 이런 게 결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미군정의 어떤 배후가 있었던 거고 결국 그게 이제 4월 3일에 그게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한라산으로 가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수배나 이런 걸 피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한라산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라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무장 봉기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군정이 군을 동원해서
중산간 마을, 예, 중산간 마을에 있는 마을들을 사이에 가야 되는데 이군정이 군대를 동원했는데 당시에 그 제주도의 군 사령관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이거는 경찰들의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군인이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중재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4.3 날 봉기한 그 산에 있었던 분들하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경찰 쪽을 불러서 화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랬더니 당시에 조병옥이라는 총 그 경찰총장이라고 하나요? 중앙 중령이 조병옥은 경찰이죠. 경찰이에요, 경찰. 예. 경찰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병옥 박사라고도 하는데 그 조병옥이가 딱 병천 사람이죠. 내려와서 야 무슨 화해는 화해야. 제주도 도민들 3천만 명 다 죽여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걸 화해를 시키려고 했었던 그 대령을 중령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군함이야 막 군함이 오고 미국 구축함이 오고 그러면서 30만 명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공공연히 그러고 다녔으니 제주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가 오늘 그 저녁을 먹으러 갈 그 교래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4.3 그 평화공원 있잖아요.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는 거야? 제 아는 집에서 거기 가는데 그 교래리가 그 4.3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소개작전. 이거는 이제 무장항쟁하는 그런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라 중산간 마을은 일단 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산간 쪽에서 첫 학살이 일어난 동네가 바로 이 교래리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팽나무, 제주도 말로는 풍랑이라고 하잖아요. 팽나무 하면 또 하실 말씀 없어요? 나무 박사님. 저기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제주도 하면은 무슨 나무가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 귤나무 뭐 아니면은 이국적인 야자수 이런 거 생각난다고 하죠. 아니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위바위보 붙여가지고 진신 분이 좀 하나 드시는 그거 이제 그래서 느닷없이 아니 지금 자꾸 뭘 시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심각하게 지금 4.3 얘기하는데 4.3 얘기 굉장히 심각한데 어디까지 얘기했어 근데? 일단 팽나무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 아니 나무 얘기를 귤나무 얘기하길래. 귤나무 알았어. 왜요? 이거 귤이 아니네. 본인이 따온 거야 오늘 아침에. 안 익은 거. 한라봉 안 익은 거. 그래서 울지 마시고 팽나무 얘기하세요. 아우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먼저. 그래서 제주도의 나무를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주도를 한 바퀴를 다 걸어본 입장에서 제주도 하면 뭐니 해도 팽나무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팽나무다. 여기 제주도에서는 폭랑이라고 하잖아요. 폭랑. 낭이란 말이 나무라는 말이거든요. 제주도. 우리 저 육지에서는 낭구라고 했잖아요. 낭구. 여기는 낭. 그런데 팽나무가 육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주도의 팽나무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아주 크게 자라는 둥구나무거든요, 사실. 마을마다 이렇게 선앙당의 뒤에 있는 나무들도 거의 상당수가 팽나무예요. 그런데 바람이 많은 곳 아닙니까?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은 것이 제주도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전체 팽나무도 이렇게 불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나무 이렇게 바람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의 뜻에 따라서 모양을 하고 있는 그걸 보면 제주도 도민들의 마음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저희가 오늘 가서 좀 이따가 가서 이제 팽나무 사진을 찍어서 이 방송에는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멋진 나무 한 그루에서 분명히 등 뒤에 두고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 나무가 팽나무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제 87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라 사건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깜빵 가는 걸 이제 피라라고 하는데 그 이산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학교 또 선배이기도 해요. 이산화 시인이. 이산화 시인이 한라산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서사시거든요. 써서 그 시로 인해서 그 구속이 돼서 4년형을 선고받는데 그때 그 검사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황교안. 예. 황교안 공안검사가 그 글 쓴 거 갖고서는 기소를 해가지고 예, 4년형을 선고를 받고 뭐 다행히 그 뒤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제가 이 시를 한번 꼭 읽어보고 싶어요. 이 처음에 서시가 있는데 혓바닥 깨물 통곡 없이 갈 수 없는 산. 예. 혓바닥 깨물 통곡 없이 예. 발가락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이렇게 시작하는 서시가 있고 제가 야, 그 시각이 너무 예. 발가락 그 잠깐 여기서 그 이산화 시인의 한라산 시집 그 당시에는 이게 녹두서평에 실렸었는데 시집이 제대로 이제 발간이 제대로 저는 책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2018년에 그 4.3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출판이 됐거든요. 그 시집하고 이산화 시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딱 보면은 생긴 것부터가 정말 시인처럼 생겼어요. 이산화 시는요. 예, 그리고 아니, 이 사건 여기도 때문에 시인이신데 그거 무슨 하나 드시면 게 띄워드릴게요. 아 이걸 먹으면 띄워준다고요? 아 진짜 이런. 엄청 쉬워. 그래서 네, 그래서 어우 찜이 고여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그 제가 아니 우리가 재미없다고 그래 이런 이벤트를 그러니까 그 방송 전에 제가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두 번째 연에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 땅은 아메리카의 한 주. 그들의 병영에서 짐승처럼 사육되어 왔던 수많은 날들. 그 수많은 신음의 밤들을 누가 잊을 것인가? 누가 잊으라고 하는가? 1948년 4월 3일 제2의 모스크바. 밤마다 먼저 간 동지들의 피를 묻고 살을 묻고 뼈를 묻는 혹한의 한라산. 네. 이럴 때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아 예. 잠들지 않는 남들하고 알아요? 알죠, 당연히. 예. 네, 중간부터 이 노래. 더욱 짙어라. 지나리구나. 네. 지나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네. 한라봉 하나씩 드세요. 네. 한라봉. 한라산. 네. 한라봉 아 하나씩 그래서 드시고 하세요. 당시에 한라봉 하나씩 한라산에서. 일단 하나씩.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저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해서.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야 광고비가 올라가요. 예. 전전긍긍 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을 잘 졌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그런. 네. 네. 아니 축하할 일이 있다면서요. 아. 얘기해 빨리 드시고 얘기해. 그 빼지 말고. 이 와우팟에 그동안 나간 영상들을 보시면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들 몰래 옛날에 다녔었던 방송했었던 광희 씨 어디가를 슬쩍슬쩍 보거든요. 근데 약간 설명을 해야 돼. 광희 씨 어디가랑 미디어제트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6월 19일 날 미디어제트 채널 저희가 개통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0부터 한 게 아니라 맨바닥에 헤딩한 게 아니라 그 광희 씨 어디가 했던 채널을 저희가 슬쩍 가져다 이름을 바꿔서 미디어제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광희 씨 어디가에서 모아놨었던 그거를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구독하기 구독이 1,000개 이상 아니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구독 시간이 시청 시간이 연간 4,000시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광희 씨 어디가 처음 했던 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네. 나갔고 제가 시작할 때 보니까 한 600 몇 시간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에 4,000시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광고비가 붙은 거지. 네. 그래서 나 그 400원인가 붙었다고. 네. 지금까지. 네. 나한테 네. 찾아가라고
400원. 그래서 인감증명서 떼오시라. 예. 인감증명서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나요? 아 네. 정말. 네. 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광고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네. 시청률에 연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저 사상인가요? 계속 뭐 먹으라 그러고 막 인상 찌푸르는 거 보고 정말 죽겠네 정말. 그래서 지금 방송. 저 시청 시간에 아니 어떻게 4.3 얘기를 하는데 자꾸 웃기? 6분의 1 지분이 있어. 그렇죠. 400원에 6분의 1을 저희가 드릴 건데, 예,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400원에 6분의 1이면 얼마야? 아니 인감증명서 도착해야지 줘요. 예. 인감증명서 떼오라는. 근데 이게 하루에 막 100원씩 늘어난다? 그러게. 네. 마약 같아. 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시청률에 지금 연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 4.3 관련해서는 그 명예회복이 시작된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특별법을 2000년도에 제정했고, 지금까지도 그 이념 대결의 한 축으로서의 이 4.3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네.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2003년도에 진상규명위가 진상보고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말에 그 공식으로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던 일들인데, 그 뒤에 이제 정권이 10년 동안 딴 데서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중단돼 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면서 그 2018년에 그 70주년 4.3 그 추모 기념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여기 대해서 또 재차 또 사과를 하기도 했던 네. 그 행사 보면서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5.18 특별법하고 4.3 특별법을 그 또 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5.18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은 5.18과 관련해서 그 그릇된 관점 또는 잘못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그 거짓적인 내용을 가지고 5.18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는 그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4.3은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 국회의원들이. 그 왜냐면은 아니 5.18 주관적으로 왜 얘기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라는 건데, 사실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이 5.18을 비하거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전두환 씨, 네. 예, 그 헬기로 기총사격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을 그 사자 명예훼손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21대 국회가 좀 이 두 가지 법에 대한 개정을 꼭 그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4.3은 여기까지. 네, 하고요. 어제 저희가 간 데가 그 올레길에 뭐 일부 구간을 이제 갔다 온 건데, 사람 없는 데로 저희가 주로 다녔습니다만, 그 우리 이광희 전 도의원께서는 그 올레길을 전체를 다 완주를 하신 걸로 네. 그렇게 이제 본인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이죠? 이 올레길이 네. 2007년도에 1코스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제주도를 오는 사람들의 관광 패턴을, 관광 오면 주로 그 어떤 돈 내고 들어가는, 네.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네. 관광지들 중심으로 다니는 네. 여행이었어요. 네. 근데 이 올레길이 생기고 나서 대한민국의 여행의 패턴이 바뀝니다. 슬로우 느리게 좀 더 걸어가면서 그 도시를 느끼고 그 마을을 느끼고 사람들을 느끼는, 전국판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뭐 둘레길, 뭐 세족길 막 생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네. 올레길 만들고 나서 1,000만 명이 더 왔다고 하니까, 제주도에. 예, 그리고 네. 올레길이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올레길을 걷는다고. 1,000명이 걷나요? 100만 명이 걷고, 네. 그리고 그 올레길 아마 스탬프 찍는 사람들, 그 스탬프 문화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랬다가 스탬프가 이제 전국의 뭐 모든 길마다 다 그렇지. 스탬프가 생기고, 예, 그런 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올레길을 걸어가는 곳이 이제 충북으로 따지면 네. 걷는 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 어디예요? 산마기 옛길이잖아요. 산마기 옛길 유명하죠. 산마기 괴산에. 옛길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산마기 옛길은
일단 길이 짧잖아. 경치가 근사한 곳을 깎아서 만들잖아요. 네네네. 데크나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명숙 올레길 이사께서 네.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걸 만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때 막 책도 냈 놀멍, 쉬멍 뭐 이런 책도 예, 냈어. 놀멍, 쉬멍. 예. 예. 놀명, 쉬멍 또 뭐 있는데. 네. 불멍. 그래서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네. 올레라고 하는 그 말이 네. 동네에서 왜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돌로 화강암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무덤도 그 담 만들고 예, 다 그래서 돌로 하죠. 그 골목길 가는 그 길을 올레라고 했대요. 아.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길로 올레길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올레가 고유명사처럼 지금은 쓰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수출도 해서 네. 일본의 규슈 올레라든가 네. 또 그 몽고의 또 올레길도 있고 이렇게 그런 올레를 세계에 그러니까 저작권 주고 판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그럼 거기도 올레라고 불러요? 네, 거기도 규슈 올레 이렇게. 우리 촬영하고 있는 신노강 이사가 계속 KT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KT 올레하고 이 올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신거 저거 먹으라고 할까? 얘따 이거나 먹어라. 통째로 줘. 입에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올레길이 그런 이제 사연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티아고를 걷는 거, 저처럼 이제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산티아고 길을 한번 가기를 희망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꿈이죠, 꿈. 그런데 제주도에 올레를 만들고 나서 제주도 올레가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성들이 안전하게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아, 근데 한번 사건이 있었죠. 예, 사건이 있고 나서 네. 그 올레길 걷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성들 쪽이 없어지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서명수 기사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어요. 네네. 언제 한번 좀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네. 되고 있는데, 네. 서명수 이사장님이 늘 그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사건만 아니었던들 제주도의 이 올레 이 문화가 훨씬 더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갔었던 코스가 몇 개 코스예요. 그 올레는 총 26개 코스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제주도 그 원땅 제주도 땅만 하면은 21개 코스예요. 근데 우도나 이렇게 해서 12-1 우리 저 뒤에 지금 아까 여기 그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가파도, 형제도, 예, 그런데도 마라도 이런 데 다 뒤에 그러니까 뒤에 저 보이는데 저 뒤에 10-1 뭐 이렇게 해서 그쪽도 이제 만들어놔서 네. 총 26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 걷는 길이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여러 가지 그 루트가 있는데 예. 대개 한 800여 킬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둘레길을 다 걸으면 한 몇 킬로 되는 거죠? 여기가 한 400km 정도 되나요? 아, 그 반 정도? 네. 네. 아, 또 우리 그 사장님 또 사고 치기 시작했어. 드론을 지금 저 드론이죠. 예. 아, 드론을 띄워서 정말 네. 참 띄워드릴까요? 대단하신 분이야. 저거 손을 흔드는 나는 뭐야? 귤로 맞추고 싶어. 던져가지고. 저 그동안에 네. 저 올레길 예. 영상 찍으신 거 홍보 좀 해주시고 하세요. 아, 네. 그래서 광고비 좀 올라가야죠. 예, 그 지금 광고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올레 축제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레 뭐 1코스, 올레 이광이 2코스, 이광이 올레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올레 8코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올레 8코스가 돈이 제일 많이 적립이 됐더라고. 광고를 제일 근데 많이 제가 걷는 거 좋아하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항상 술 같이 마셔도 걸어서 집에 가고 하는데 그 올레길을 걸을 정도, 완주를 할 정도면 뭔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 걷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언제 걸으신 거예요? 낙선하고 걸은 거는 저 동해안 해파랑길 걸은 거고요. 예. 여기는 정말 내 쉬려고 온 거야. 참 이거 없어. 이게 아니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왜 골프 치냐고 얘기 안 하잖아. 그분들은 골프 치는 그런 그 자기 뭐 쉬러 가는 거고. 네. 나는 그냥 걷는 게 내 취미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어제 언뜻 들어보니까 한 번에 다 한 건 아니고 두 번 나눠서 했다고 하던데,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9박 10일씩 2번 했는데요. 네. 여기가 마음 먹고서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약간 일중독자들이
나 개인을 위해서 1년에 열흘을 비워서 무조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서 오다 보면 네. 낮에는 걷고 중간에 식당 나오면 밥 먹고 그리고 밤에는 마시고 밤에는 이제 숙소를 정해서 가요. 네. 근데 제주도가 뭐가 잘 돼 있냐면 올레길 생기고 나서 게스트하우스나 식당이나 찻집이나 커피숍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림이야.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발 이렇게 담그고서 조교 카페 같은 데서 좀 발 아플 때 이렇게 밖에 보고 있으면은 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정말. 네. 그리고 아름답기가 그 집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사실 제주도가.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 올레를 걷는 게 좋겠다. 11월 말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아, 많이 춥지는 않고 또 여름같이 덥지도 않고 예. 걷기 좋은 때네, 그리고 그죠? 예. 바람이 덜 불어요.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낮게 구름이 깔려 있죠. 네. 날도 맑아 그때. 저는 솔직히 제주도에 오면 이렇게 흐린 날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주로 걸을 때 그걸 모르고 봄에 걷는 게 되게 좋아 보여서 네. 4월, 5월, 6월에 주로 걸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낮이 엄청 더워요. 덥구나. 아, 덥고 예. 바람 또 아침에 나가면 그 바람. 근데 11월 달에 그 축제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네. 그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거든요. 원래 축제를 해서 참여를 해보면 그때 좋은 건 뭐냐면 코스마다 이렇게 각종 문화 행사나 여러 가지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자원봉사자만 한 1,0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대요.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올해는 못했겠네요, 그죠? 올해는 한 달간 했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특정한 몇 코스를 놓고서 3박 4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때려 넣어서 해요. 네네. 근데 올해는 전체 코스를 대상으로 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띄엄띄엄 가야 되니까 네.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주제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코로나 시대라고 집 안에만 박혀 있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네. 그렇다고 사람들 많은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니 네. 새로운 방식의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과 휴양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그 이런 길을 좀 걸으시라. 네. 그래서 어저께 사람들 없는 쪽으로 해서 지금 네. 코스를 몇 개 코스를 대평포구나 이런 데를 예. 갔었잖아요. 네. 근데 걷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혼자서. 네. 그래서 뭐 꽤 많진 않고, 예, 솔직히. 그 정도면 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제가 네. 혼자 가면 하루에 한 명을 볼까 말까예요. 아. 그런데 잠깐 그 걷는 1시간 타이밍에도 3명인가를 봤으면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냥 거예요. 코로나로 답답은 한데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갈 수는 없고 네. 저희도 어제 사실 중문에 가서 저녁을 먹을까 잠깐 고민하다가 네.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그냥 이 숙소로 와서 이제 근처에서 밥을 간단히 먹고 또 저분 드디어 했는데 저 드론 가지고 오셨어. 네, 아유 파리채 했으면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네. 나는 예. 저분의 저런 그 독창성과 네. 그 뭐 광기? 할 말이 없네. 네. 네. 이제 슬슬 손이 시려가서 이제 주머니 자꾸 손을 넣고 싶어지는데 아 근데 그러면 웃긴 거는 예. 낮게 깔렸던 구름이 또 좀 올라갔어요? 져가면서 네. 시퍼런 저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쪽만 파라네. 그죠?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신기해. 그리고 네. 또 뭐 저기 그 보이던 한라산이 지금은 또 이제 구름이 완전히 다 가렸고. 저쪽으로 가요. 예. 제가 지금 주머니 손 넣은 거는 건방져서 넣은 게 아니고 너무 손이 시려서 제가 지금 손을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났다. 왜요? 녹화가 안 됐어. 에이, 장난치지 말고. 처음부터? 큰일 났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아이, 거짓말이지? 다시 들어갈게요. 아이, 안 믿어. 아이. 아, 왜 이래? 예. 자, 얼굴 하얘졌어. 아니 우리 그럼 안 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거짓말이지. 예, 거짓말이야. 아이, 거짓말이지. 아우 씨. 자, 이제 콧물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 녹화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앞으로 막 지나가는데 괜찮아요? 여자이 녹화인데 뭐. 아니 다 집어넣어 이거 다 집어넣고. 자, 그 저희가 오후에 또 방송을 또 하나 또 찍어요. 네. 그 바람의 길이라고 하는 귤농장에 가서 저희가 귤도 체험하고 또 오후에는 제주와 그 충북의 관광의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문가가 오늘 나오거든요. 네. 서귀포 관광협회 사무국장도 지냈고 그 예. 얘기는 예. 직접 듣는 걸 하고 저희 이제 오늘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 안경은 선글라스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변색 렌즈라는 것하고 찔렸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이틀 전에 내려와서요. 이 대중 숙박업소가 아닌 저희 자체 그 이 시설에서 격리되다시피 지내면서 어제 그 사람이 적은 둘레길 위주로 좀 돌아보면서 그 저희도 좀 힐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와우팟의 제주 대평리 방송센터 옥상에서 이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이거 네. 녹 좀 어떻게 좀 칠하고 좀 그러든지. 돈 좀 벌어 오셔요. 네. 애틋하게. 저기 그거는 광고가 지금 400원이잖아. 지금 400원.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페인트 사가 제가 칠할게요. 그래도 이게 네. 3일 만에 400원이면 어디야? 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뭐 접죠 여기서. 그죠? 6분의 1이라고 그랬지? 네, 6분의 1. 지분이. 네. 네. 자, 그러면 준비하세요. 꼭 뛰어오세요. 예. 24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네. 또 뜨네. 참. 이 귤로 그냥.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